태국에서 파타야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난 거는 2015년 11월입니다. 한 명은 자수를 하고 태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 12년인가 이제 선고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2018년 3월에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이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고, 그리고 다음 달인 2018년 4월에 입국을 했고,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편 두 번째 방송이 나왔는데, 당시에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전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사 기록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07년경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대거 붙잡혔잖아요. 그때 그 사건 대거 붙잡혀서 범죄 조직 단체 등 구성 등의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명의 변호를 맡았다 해서 그 조직원들의 판결문에 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던 거,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판결문이 이번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제공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수사 기록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관련 판결문 하나에 변호사 이재명 그거 하나더라라는 것인데, 지금 범인, 이제 파타야 사건의 범인 김영진 씨 부친의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부친은 김영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김영진 씨, 범인 김영진의 자필 편지에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 검사가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해달라,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해주면 너를 감형시켜주겠다라는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육성뿐만이 아니고 김영진 본인의 자필 편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아예 이번에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 그 김영진은 순천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기관 형사나 검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며칠 뒤면 올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 파타야 사건의 범인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 해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김영진, 나머지 이제 한 명은 윤명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윤명균도 이분은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는 아니고 충북 보은의 영동파라는 전직 조직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태국에서 동업을 한 거죠.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같은 것을 한 건데, 피해자 임동준을 이제 가해를 해서 두 사람 다 이제 징역 14년, 17년 이렇게 받고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근데 그 임동준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재명과 관련한 회유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기록상에 발견이 돼서 제가 이제 확보한 자료상에 발견이 돼서 조만간에 지금 수감 중인 공범 윤명균에 대해서 만나볼 생각입니다. 공범 윤명균에게도 김영진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회유 형량 거래가 있었는지 조만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수사 기록과 이제 법정의 재판 기록을 봤는데, 이 재판 기록에 김영진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정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철민이란 조폭, 전직 조폭입니다. 현직은 아니었고 전직 조폭이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상납했다, 조폭이 상납했다라고 주장하는 씨앗이 됐습니다. 박철민이 감옥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 등을 통해서 그 기획 조작 폭로를 최초에 마음먹게 됐다. 이게 박철민의 범행 동기로 판결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손글자로 써 있지만, 박철민 20억 돈다발, 20억 상납을 주장했던 전직 조폭 박철민이 재판을 받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표로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시기가 2023년 9월 11일입니다. 대선 6개월 뒤인데, 그럼 누구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출석한 증인 이제 가려져 있어요. 이게 증인 김영진에 대한, 김영진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것을 법원에서 속기를 해서 녹취서로 만든 거고, 이 녹취서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물증, 증거가 됩니다. 네, 증거가 되는데, 이때 박철민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제가 수사받을 때 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보도가 될 거다. 그러놓고 이어서 검사가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죠. 증언이에요, 법정.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 검사가. 저한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인정하고 말고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 인정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정작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보냈는데 사망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4월에 압송돼서 왔는데 처음부터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공동폭행과 공동강금으로 먼저 기소를 합니다. 먼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이어서 살인과 사체 유기 2개 혐의를 추가해서 이 사건을 합쳐요. 그래서 당시 파타야 사건 김영진에 대한 수사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을 보자마자 지금 중앙지검에서 가장 핫한 것은 이재명 관련 뇌물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법정에서 박절민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신이 검찰에서 겪고 했는데 검사의 저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변호사님이 질문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그냥 해두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두들겨 패고 뭐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망하고 회유하고 다 하잖아요. 형량거래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또 물어요. 이건 박철민의 변호사가. 그래서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김형진에게. 김형진이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안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14년 유해까지 큰형님들까지 다 있는데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재명 죽이기, 여기는 이재명 못 가렸어요. 이렇게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예, 실수가 있는데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동생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랬냐고 쟤한테 좀 묻고 싶었어요. 여기서 쟤는 박철민이죠. 자기의 조직 부하였던 박철민에게 너 왜 그랬냐고 난 진짜 묻고 싶다.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왜 만나냐. 그리고 만난다고 하면 우리 높은 선배들을 만나지 나랑 뭐하러 만나겠냐 그 사람이. 라고 지금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김영진이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급기야 이제 박철민 본인이 나섭니다. 본인이 이제 피고인도 손들고 제가 좀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철민이 등장을 해서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 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이 코마 트레이드. 근데 제가 어제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구조가 김영진의 살인 사건이 있고 김영진에게 태국에서 자금을 대주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차리게 한 것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인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성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면서 김영진,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해서 3단 3명의 인물을 이렇게 엮거든요. 엮는데 이제 박철민은 이재명에게 20억 상납을 한 게 이준석의 돈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영진의 태국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고 또 이날 법정에서 김영진은 내가 태국에서 차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이준석의 돈이 10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돈으로 한 거다. 이준석과 관계가 없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이준석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서버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던 것과 김영진이 하던 것은 별개예요. 돈으로도 엮여 있지 않고 뭐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별개의 별산
체제였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수사 과정까지는 잘 몰랐을 테니까 의심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영진에게 이준석이 자금을 대주고 이준석이 실질 소유자고 여기 수익을 이준석이 가져갔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 확실히 감옥에 gat혀 있어도 상급자의 선배 조폭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형님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준석이 형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준석이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저 나이 어린 동생들이랑 해서 해갖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결했다고 그러고 보기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는 하는 거다. 왜냐면 이준석이 당시에 박철민이 뭐라 그랬냐면 장영하나 국민의힘에 제보를 할 때 조직원 누구누구 두세 명을 딱 꼭 집어가지고 얘네도 배달했고요. 김영진도 그 돈을 댔고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관여됐다는 두 명이 그 판결문을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박철민 쟤 혼자 저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영화 변호사는 심지어 그걸 다 들었어요. 이 박철민이 돈 배달자로 지목한 애들이 자기는 배달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를 장영화는 다 알고 확인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 점들이 나중에서 2심의 유죄의 이제 근거가 사유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철민이는 자기가 돈 배달자로 지목했던 자기 동기들도 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버렸고, 이때 당시 박철민의 유일한 희망은 김영진인데 김영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대선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대선용으로 기획이 됐다가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이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법정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있었고, 어찌됐든 이 파타야 범인 김영진은 자기가 끌려와서 압송돼서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검사에게 그런 회유를 받았고, 본인이 나중에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그런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때뿐만이 아니고 2018년 검찰 때뿐만이 아니고 2021년도 대선이 한창일 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나를 회유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자필 편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대로 있는 것인데 이 강력 범죄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의자 김영진이 내가 검찰 수사 받을 때 2018년 성남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이용해서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이는데 작년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신 편지인데 아버지가 자필로 받은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작년 더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 표현을 읽어봐서 당선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2023년에 이런 내용의 편지가 개인적으로 제가 뉴스타파에 근무할 때 회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답답하던 차에 김영진의 작년 편지, 부친에게 보낸 작년 편지가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이 됐고,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좀 상당히 많은 의심을 했을 텐데 이것 외에 박철민의 재판에 증언자로 나가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8년 김영진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모종의 이재명 관련 회유나 형량 거래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각 당의 20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전달하고 할 때 받아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자기 돈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전달하고 할 때 현금 뭉치가 있어서 꺼내놓고 사진 촬영하고 전달했다. 폭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 성남 지역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와 수감 중인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고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 혐의에 대한 판결문.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두 사람의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허위로 판명된 이재명 조폭 금품 수수설의 골자는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출신 조폭 사업가 이준석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이 같은 폭로에 앞서 수감 중인 이준석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우 현재 형님분 수감 생활에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 올립니다.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며 그쪽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합니다. 닷새 뒤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 이준석 씨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국민의힘 쪽 담당자를 누구라고 해야 하냐고 물었고 곧바로 자신을 박철민 선배라고 밝힌 A씨가 박철민 씨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박철민 선배인데 잠시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통화가 연결되자 A씨는 이준석 씨에게 폭로의 조건을 알려주면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겠다 하니 이준석 측에 전달해 주세요. 이후 A씨는 이준석의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 정체는 박철민 씨 아버지의 소개로 국민의힘 성남 지역 당협에서 윤석열 선거운동에 나섰던 국제 마피아파 조폭 출신 인사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2021년 8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를 준비했는데 이때 박철민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도 A씨였습니다. 박철민 씨가 허위 폭로를 준비할 때 이미 국민의힘이 박철민 씨의 폭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결문에는 박철민이 허위 폭로와 관련된 파일을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2021년 9월경 이준석 측근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파일을 열었다가 닫으니까 그 다음에 열리지 않아서 자신이 그것을 국민의힘 측 인사들과 박용승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업로드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였는데 박철민 씨의 진술에 등장한 박용승 씨. 박철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성남시의원 출신으로 당시에는 성남 수정구 당협에서 윤석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9월 중순부터 박철민 씨를 접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해야 할 이준석 씨는 폭로의 뜻이 없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보도하는 건 형이 이야기해준 계좌 정황은 추후에 논의하여 정리토록 하고 폭로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도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조폭 금품 수수 의혹 폭로를 밀어붙였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씨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합니다.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가 다 들어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 곧바로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박철민 씨가 과거 자신의 렌터카 사업 홍보차 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겁니다.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비리를 검증하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 특위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조폭의 편지가 있다고 알립니다. 이 사실을 장영하로부터 전달받은 김진태 위원장, 11월 23일 장영하와 함께 직접 박철민 씨를 접견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이 편지 2개를 박철민 씨로부터 저희가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허위로 판명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금품 수수설. 그러나 허위 폭로 창구 역할을 한 장영하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역시 허위 폭로를 도운 조폭 출신 A씨는 박철민 씨 부친의 추천으로 수정구 당협의 청년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폭로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들을 우대한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이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동원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장영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박용승 전 의원은 박철민과 내가 기획한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 사건이 판결에 의해서 허위 조작임이 판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SBS도 는 공식적으로 또 뉴스 8시 뉴스에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SBS 노조에서 좀 이를 키우고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사측과 노조가 꼭 일치된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성명을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면 박철민이나 장영하의 판결문만 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에 일부 내용이 그 판결문 내용만 봐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이 업체를 중소기업 대상 장려상을 줬는데 이 업체는 자격도 안 되는데 상을 탔기 때문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뒤에서 힘을 썼을 거야. 이준석에게 그걸 줬을 거야, 이재명이.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 코마트레이드에 장려상을 준 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뭐 그 업체와 유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격 미달인 업체 최소 3년 이상 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장려상을 줬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일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일은 없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판사는 이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이준석, 그러니까 김형진의 선배인 이준석이 돈을 대서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고 수익금을 가져가고 이런 게 이제 계좌나 이런 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수사 결과 그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인터넷 도박 업체와 김형진의 태국 업체는 전혀 별개의 업체고 두 사람이 당시에 연락하거나 한 지금 사실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이준석과 김형진을 엮기 위해서 자금을 댄 실소유자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재명한테 갔다. 요 구성을 나중에 박철민이 구성하게 되는데 사건의 큰 틀을 그 아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래에서 만들어주니까 감옥에 있던 박철민이 그 알 방송을 보고 새로운 창작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 박철민의 돈다발 폭로 조폭 연루 의혹 이 주장 때문에 대선 결과가 0.73%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잖아요.
2021년 10월에 이제 이게 막 장영하가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불거졌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또 동시에 대장동이 터집니다. 대장동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지율이 원래 윤석열보다 훨씬 높았어요. 높았는데 이 지지율이 계속 쭉 빠집니다. 대장동 사건이 조폭이 터지고 대장동이 연달아 터지니까 대선 후보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됐고 지지율, 그러니까 선호도나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승리하는 대선에 개입한 결과가 돼버렸습니다.